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폭발하기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전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붕괴와 초유의 오일 쇼크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과 경제 기반이 초토화될 경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란의 핵 도발과 대리 세력을 통한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는 지정학적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짊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이 좁은 통로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뿐히 넘어서며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과거의 중동 분쟁들이 국경 근처에서의 소규모 교전이나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면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란의 정유 공장과 수출 터미널, 그리고 발전소 같은 국가 기관 산업 전체가 타격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시장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이 파괴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지만 이번 미국의 경고는 그 수준을 넘어선 물리적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아니라 공급망의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국제금융시장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경고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의 꿈은 멀어집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까지 폭등한다면 전 세계 제조업은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이번 사태가 국가 존립을 흔드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언급한 석기 시대라는 표현이 이란뿐만 아니라 그 이란과 연결된 글로벌 경제 생태계 전체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내구의 정밀 타격 지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이제는 전쟁의 명분보다는 누가 먼저 상대의 숨통을 끊느냐는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란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비대칭 전력과 자살폭탄 드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할 수 있는 수만 발의 기뢰는 글로벌 상선들을 인질로 잡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의 경고가 허풍이 아니듯 이란의 대응 또한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길은 이미 번지기 시작했고 이 불길이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유가 전광판과 주식시장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충돌 뒤에 숨겨진 진정한 공포는 이란이 가진 마지막 카드가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있습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 즉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물류의 심장마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석기시대 경고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란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전 세계 경제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논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대형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란이 이곳에 구식 기뢰 몇 발만 풀어놓거나 소형 고속정으로 위협 사격만 가해도 전 세계 보험사들은 유조선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루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 위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경화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길목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개국의 부품과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 원유 공급의 중단은 모든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해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려 할 때 이란이 호르무즈를 닫아버린다면 전 세계는 석기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암흑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로 치솟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공포는 즉각적으로 화폐 가치의 대혼란을 야기합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석유가 귀해지면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노력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 해도 에너지 비용이라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금리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고유가라는 폭탄이 투하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괴물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큰손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금현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중동에서의 패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셰일가스와 원유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국만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남들은 기름이 없어서 공장을 멈춰야 할 때 미국은 자국 내 자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은 전적으로 중동의 입술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란은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해 미국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란의 외교적 수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전 세계 금융 전산망과 외교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 그 불길은 실물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는 제3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소리 없이 실익을 챙기는 제3의 세력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하며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얻은 압박감을 분산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전비 조달은 더욱 수월해지고 서방의 경제 제재는 그 동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중동에 불을 끄기 위해 동동서주할수록 러시아의 가스관과 유정은 황금을 낳는 거위로 변모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패권 질서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 세계 자산시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 혼란을 에너지 안보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강화할 때 중국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이란의 원유를 대량 매집하며 전략 비축유를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분쟁에 발이 묶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며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석기시대 경고는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 가능성을 넘어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위와 에너지 주권이 통째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는 우리 손안의 주식과 펀드,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하며 개인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하이테크 산업과 반도체 시장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데이터 센터 가동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중동 뉴스가 나올 때마다 휘청이는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제조 원가 상승과 물류 대란이 기업의 이익 구조를 파괴할 것이라는 냉혹한 계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타격해 경제를 마비시키려 할 때 그 파편은 지구 반대편의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날아와 박히게 됩니다. 공급망의 초연결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된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이 몇 퍼센트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경제 지표를 압도하는 시대에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미 국방부의 성명서와 중동의 미사일 궤적에 더 집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폭발음이 아닙니다. 연기가 자욱한 전장 너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민낯입니다. 그 민낯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존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어떤 방패를 들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패는 철저한 자산의 다각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만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과거의 투자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실적보다 중동의 미사일 궤적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경제 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이 가능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차세대 기술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유연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향후 시장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국제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인프라가 실제로 타격을 입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단기적인 혼란을 넘어 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물류비 상승과 제조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에너지 패권의 변화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의 성장을 비약적으로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낡은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경고가 단순한 위협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중동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 경제를 암흑기로 몰아넣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려온 평화로운 글로벌 분업체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소비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동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관점이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기 위해 매일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내일은 더욱 예리하고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